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뇨 건강을 책임지는 비정상 토크입니다. 비뇨의학과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릴 두 분의 원장님과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골드만 비뇨의학과 강남점 유경호 원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원장님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인천점 이창기 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의학과 서울역점 류재만 원장입니다. 네, 이창기 원장님 혹시 그 외래 진료실에서 오시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중에서 원장님 약을 오래 먹어도 도저히 소변 보는 게 시원치 않아요, 아니면 약도 효과 없는 것 같고 이러면 결국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이 수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수술을 하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네, 너무 많습니다. 약물 치료가 전립선 비대증의 기본이긴 하지만 약을 최고 용량으로 써도 효과가 없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가 오거나 혈뇨나 요로 감염이 반복되거나 또는 방광에 결석이 생긴 분들은 이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유럽 비뇨의학과 학회에서 제시한 최신 수술,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최신 수술 알고리즘 표를 바탕으로 원장님 두 분과 함께 환자분 상태에 딱 맞는 수술이 무엇인지 한번 완벽하게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만 알면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아마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 표를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고위험군인지 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이란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심장, 폐질환이 심해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어려운 분들을 말하거든요. 이창기 원장님, 혹시 마취가 힘든 분들은 알고리즘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마취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가이드라인에서 전립선 결찰술, 흔히 말하는 유로리프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실로 묶어서 전립선 요도 부위를 넓혀주는 방식이라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장 적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이드라인에선 마취 없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시술할 때는 통증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편안한 시술을 위해 대부분은 간단한 국소 마취나 골반 또는 척추 마취를 진행하고 저희가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말씀처럼 이게 표와 다르게 실제 저희가 병원 임상에서는 환자의 통증 조절 때문에 안전한 마취를 이제 병행한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마취는 이제 가능한데 심혈관 질환 때문에 이게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저희가 와파린 같은 그런 약들을 절대 끊을 수 없는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피가 잘 안 멈추는데 어떤 수술이 가능한지 이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유재만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게 이 알고리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항응고제를 끊을 수 없는 환자분들에게는 레이저 기화술이나 레이저 적출술이 1순위 표준 치료로 추천이 됩니다. 여기서 표에 나오는 레이저 적출술은 홀뮴이나 튤름 레이저를 사용하는 수술인데요. 환자분들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홀랩 수술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레이저는 조직을 분리하거나 태우면서 동시에 혈관을 강력하게 지혈하기 때문에 약을 끊지 못하는 분들도 출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마취도 잘 되시고 보통은 이제 수술 때문에 항응고제를 잠시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을 끊고 마취도 잘 되는 분들, 일반적인 환자분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알고리즘 보면은 크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0cc 미만 경도, 30에서 80cc 중등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대 전립선 비대라고 하는 80cc 초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창기 원장님께서 이제 30cc 미만 이런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수술을 제시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30cc 미만의 비교적 작은 전립선 비대증에는 저희가 TURP라 불리는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TUIP라 불리는 경료도 전립선 절개술이 표준 치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절제하거나 또는 요도 경계 부위를 살짝 째서 이제 소변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최근엔 이러한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보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레이저 적출술, 즉 홀랩 수술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표준이었던 이제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이 이제는 출혈이 적고 완벽한 전립선 조직 제거가 가능한 홀랩 수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현재 뭐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이 방문하신 병원에 그 홀뮴 레이저 장비가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30cc 미만의 작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홀랩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요즘 의학적인 트렌드에 훨씬 더 부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더라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선중만 분리해내는 것이 출혈이라든지 회복 측면에서 환자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의 정석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최근 이제 실제 병원에서 시행되는 수술까지 두 분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환자층이 가장 두터운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등도 크기, 전립선 크기가 30에서 80cc 사이인 이 중등도 크기의 환자분들은 선택지가 아마 조금 더 다양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수술이 좋은지, 이 중등도 크기에서 어떤 수술이 좋은지 유재만 원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예, 이러한 중등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에 대한 전통적인 골드 스탠다드는 역시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대안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도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의 강력한 수압을 이용해서 로봇으로 정밀하게 깎아내는 아쿠아블레이션, 그리고 아까 몇 번 말씀드렸던 홀랩 수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최근에 아쿠아블레이션 수술에 대한 연구 결과인 워터2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아쿠아블레이션 워터젯 로봇 수술이 중등도의 전립선 비대증을 넘어서 80cc 이상의 거대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어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아쿠아블레이션이 거대 전립선까지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이 거대 전립선 비대도 충분히 좋은 수술임을 이제 연구에서 입증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쿠아블레이션이 아주 혁신적이고 그런 기술이긴 하지만 홀랩이라든지 이게 전통 수술에 비해서는 아직 환자들의 예후를 이렇게 수년 동안 장기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조금 더 쌓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환자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 방법을 쭉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부담하시는 비용도 정말 중요한데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핵심 표준 치료로 꼽히는 이 TURP라고 하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홀랩 수술,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료보험이 다 적용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최신 신의료 기술 중 일부 비급여 시술들은 수백만에서 천만 원대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환자분들이 선뜻 결정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TURP나 홀랩 수술은 건강보험 혜택 덕분에 환자 본인 부담금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은 확 줄면서 논문이나 연구로 증명된 확실한 치료 결과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비용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크기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 구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립선 크기가 80cc를 넘는 거대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인데요. 가이드라인에서 이 거대 전립선 비대증 어떤 수술을 제시하고 있나요? 예, 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80cc 이상의 거대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배를 열거나 로봇으로 접근을 하는 개복 전립선 적출술, 그리고 몇 번 말씀이 나온 홀랩 수술이 표준적인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홀랩 수술은 귤 알맹이를 껍질에서 통째로 까내듯이 비대해진 선종만 깨끗하게 분리를 해내기 때문에 아무리 크기가 커도 개복하지 않고 요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거대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내시경 수술인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거대한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 역시 작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치료 효과나 비용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복으로 하는 전립선 적출술은 물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개복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최근 대학병원에서는 로봇을 이용해서 개복 전립선 비대증 절제술을 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돼서 1,000만 원 이상의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드는데, 홀랩 수술은 그에 비해서 뭐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본인 부담금 또한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기 원장님, 유재M 원장님, 그리고 저까지 셋이 유럽 비뇨약학계 수술 알고리즘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이제 내가 마취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항응고제를 끊을 수 있는지, 내 전립선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최신 국내의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할 수 있는지 이런 경제성까지 고려해서 이 수술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 오늘 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 수술해서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결정하시기보다는 수술 전에 반드시 정밀한 전립선 초음파 검사와 그리고 전문의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태와 해당 병원의 장비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 저희 모습은 영상으로 안 나갈 것 같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저희 좀 딱딱하지만 저희 목소리만 들으시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만으로 말씀드린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관련해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고 또 효과가 떨어질 때 이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 책에 나온 내용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보시는 주치 선생님, 원장님, 교수님 이렇게 잘 상의를 하시고 이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하셔서 좋은 수술도 결정을 하시고 또 비용 부담도 이런 게 좀 좋다 이런 것도 참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비뇨의학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